사모님, 밀린 관리비를 이걸로 대신 넣어도 될까요?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60평생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나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월 초 아침,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의 관리실이었습니다. 박영숙은 한숨을 쉬며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또 관리비가 밀렸네. 305호는 벌써 석 달째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7년. 작은 빌라 관리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는 세입자들 때문에 건물주한테 매달 눈치를 봐야 했죠. 건물주는 관리비 수급률이 떨어지면 영숙의 월급에서 깎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거든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라의 작은 화단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어요. 예전엔 남편과 함께 가꾸던 화단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관리하느라 엉망이 되어 있었죠. 이런 것 하나도 혼자서는 버거워. 중얼거리며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관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305호의 강태섭이었습니다. 68대 남자, 언제나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죠. 손에 커다란 도구,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강 선생님, 관리비 때문에 오셨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305호는 벌써 석 달째 관리비가 밀려 있었거든요. 매달 15만 원씩, 총 45만 원. 영숙도 독촉하기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태섭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연금이 나오는 날이 좀 늦어져서요. 대신 제안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태섭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제안이신데요? 영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러자 태섭은 묵직한 도구, 가방을 관리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는 각종 전기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압 측정기, 니퍼, 드라이버 세트, 납땜 인두까지. 제가 30년간 삼성전자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빌라에 고장난 곳들 다 고쳐드리게요. 관리비 대신에요. 태섭이 공구 하나하나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들이랑 평생을 함께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쓸 일이 없더라고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빌라 곳곳에 수리가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지하 주차장 등은 절반이 나가 있었고 옥상 물탱크 모터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간신히 돌아가고 있었죠. 정말이세요? 그런데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할 일이 생겨서 좋네요. 태섭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갑자기 불이 안 들어와요. 201호 김 할머니의 비명이었죠. 영숙과 태섭은 급히 201호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냉장고도 멈췄고요. 김치 냉장고에 일주일밖에 안 된 김치가 있는데. 어떡하죠?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태섭이 나섰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전반을 열어보더니 테스터기로 여기저기를 측정했어요. 누전 차단기가 떨어졌네요. 어디선가 합선이 있는 것 같은데. 태섭은 차근차근 집안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을 거쳐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가 원인이네요. 환풍기 모터가 타서 합선됐어요. 습기 때문에 모터가 부식됐나 봅니다. 10분이면 고칠 수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태섭은 도구를 꺼내 환풍기를 분해했어요. 녹슨 나사도 특수 스프레이를 뿌려 쉽게 풀어냈죠. 타버린 모터를 제거하고 가방에서 새 모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예비 부품을 가지고 다녀요. 같은 규격이니까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태섭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전선을 연결하고 절연 테이프를 감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죠. 다 됐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태섭이 전원을 다시 올리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도 다시 웅웅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환풍기도 조용히 돌아갔죠.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도 이렇게 못할 텐데. 할머니가 연신 고마워했죠. 영숙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업체 부르면 출장비만 3만 원, 수리비까지 하면 10만 원은 나왔을 텐데. 관리실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이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태섭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정리를 했어요. 65살 넘으니까 어디서도 안 받아주더군요. 기술은 있는데 나이가 문제라면서. 이력서만 수십 통 넣었는데 다 퇴짜 맞았어요. 태섭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이혼 후 나이 때문에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식당 일을 하려고 해도 젊은 사람을 원한다고 하고 마트 캐셔도 나이 제한이 있었죠. 그럼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대신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우리 빌라 고장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태섭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섭은 빌라 곳곳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하 주차장에 나간 전등부터 손봤습니다. 안전기 불량이네요. 이거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도 아낄 수 있어요. 태섭이 사다리에 올라가 능숙하게 작업했죠. 영숙은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며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이런 일만 했거든요. 오히려 몸을 움직이니까 살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복도, 센서 등 계단 조명도 차례로 정비했습니다. 403호 앞 초인종, 502호 베란다 전등 스위치까지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어요. 우와, 전문가시네요. 젊은 부부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 콘센트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스파크가 튀어요. 태섭은 기꺼이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콘센트 내부 접촉 불량이네요. 이거 방치하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금방 교체해 드릴게요. 10분 만에 새 콘센트로 교체를 마쳤죠.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은 김밥을 2줄 사왔습니다. 드시면서 하세요.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제대로 드셔야죠. 같이 먹어요. 어차피 점심시간이잖아요. 저도 혼자 먹기 싫었어요. 두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
평상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가까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했죠. 여기서 보는 경치가 참 좋네요. 서울이 다 보여요. 태섭이 김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가끔 올라와서 멍하니 있곤 해요. 특히 저녁 노을 질 때가 예뻐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7년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쭉 혼자예요. 아들 둘 있는데 큰애는 부산에서 직장 다니고 작은애는 군대에 있어요. 명절에도 못 와요.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3년 동안 병간호하다가 보내고 나니까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어요. 딸이 둘 있는데 다 시집가서 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태섭도 쓸쓸하게 웃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이 제 잘못인 것 같고 영숙이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는데도 자꾸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책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 잘못이지 왜 자책을 하세요? 태섭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일주일 후 태섭이 독감으로 일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걱정이 되어 305호를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더욱 불안했죠. 혹시 쓰러진 건 아닐까? 태섭 씨, 괜찮으세요? 한참을 부르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태섭의 얼굴은 열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 열이 심하네요. 병원 가셨어요? 괜찮아요. 약 먹고 있어요. 태섭이 힘겹게 말했지만 영숙은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숙은 집으로 가서 죽을 끓여왔어요. 전기밥솥에 끓인 따뜻한 전복죽이었죠. 이거 드세요. 아플 때는 잘 먹어야 낫는 거예요. 태섭은 죽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아파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영숙은 그날 저녁까지 태섭을 돌봤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기고 죽이 식으면 다시 데워서 먹였죠. 태섭은 그런 영숙을 보며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관리실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 수리비 견적서를 다시 계산해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절약됐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태섭 씨가 해준 일들이 다 합치면 이미 150만 원이 넘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태섭을 관리실로 불렀습니다. 태섭 씨, 이거 보세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미 관리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영숙이 견적서를 보여주자 태섭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관리비 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오히려 죄송한데. 영숙의 진심 어린 말에 태섭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가끔 저녁이라도 같이 드시면 어떨까요? 혼자 먹는 밥이 영 맛이 없어서 편의점 도시락만 먹다 보니까 입맛도 없어지고 태섭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영숙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그래요. 저도 혼자 먹기 심심했는데. 가끔이 아니라 자주 같이 먹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엔 관리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지만 나중엔 영숙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 왔죠.
오늘은 제가 장보고 왔어요.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영숙이 봉지를 들고 관리실에 들어왔어요. 작은 가스버너에 냄비를 올리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돼지고기도 넣고 두부도 넣고 관리실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와,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도네요. 태섭이 감탄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끓이던 대로 한 거예요. 영숙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김치찌개에 밥을 먹는데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부부보다 더 서로를 배려하는 사이 같았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라 전체에 정전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지? 영숙이 당황했어요. 창밖을 보니 옆 빌라는 불이 켜져 있었죠. 제가 확인해 볼게요. 태섭이 손전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태섭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메인 전기 패널이 타버렸어요. 절연이 노후돼서 스파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건 한전에서 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요? 밤 9시가 넘었는데 주민들이 난리 날 텐데.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정말로 세입자들이 하나둘 관리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전기는 언제 들어와요? 냉장고, 음식 다 상하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둠을 무서워해요. 당장 해결해 주세요. 영숙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전에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때 태섭이 나섰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임시로라도 복구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작업이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섭은 절연장갑을 끼고 안전모를 쓴 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패널은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어요. 타버린 부품을 제거하려는 순간 갑자기 파직하는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위험해요. 영숙이 소리쳤지만 태섭은 물러서지 않았죠. 조금만 더. 다시 스파크가 일어났고 이번엔 태섭의 팔을 스쳤습니다. 태섭이 신음했지만 계속 작업했어요. 태섭 씨, 그만하세요. 너무 위험해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넘게 씨름한 끝에 태섭이 마침내 마지막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빌라에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와, 불 들어왔다. 세입자들의 환호성이 터졌죠. 정말 대단하세요. 한전 기사님도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태섭의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화상과 함께 깊게 베인 상처였어요. 어머, 이렇게 다치셨는데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요. 약 바르면 돼요. 태섭이 억지로 웃었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영숙은 태섭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동안 태섭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왜 그렇게 무리하셨어요? 위험한 걸 알면서도.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 씨가 난처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태섭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 씨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단순한 고마움이 아닌 그 이상의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태섭 씨,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태섭이
붕대 감긴 손으로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듯이 지내던 제가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태섭 씨가 나타나고 나서 매일이 설레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다음 날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관리비 수금 확인차 온 건물주는 어제 있었던 일을 듣고 크게 놀랐어요. 어제 정전 사고 해결한 분이 305 세입자라고요? 그 관리비 밀린 집? 건물주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영숙이 설명하려는 순간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잠깐. 305 강태섭 씨라고 하셨나요? 혹시 삼성전자 다니셨던? 네. 어떻게 아세요? 영숙이 놀라자 건물주가 웃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후배예요. 태섭 선배님은 회사에서 전설이었어요. 최고의 기술자셨는데 구조조정으로 나가신 거 정말 안타까웠죠? 건물주는 바로 305호로 찾아갔습니다. 태섭은 붕대를 감은 채 쉬고 있었어요. 선배님, 저 김진수입니다. 기억하시죠? 태섭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 내가 이 건물주였어? 네, 선배님. 회사 그만두고 건물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선배님이 여기 계실 줄은 몰랐네요. 김진수는 태섭의 다친 팔을 보고 어제 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선배님, 정식으로 우리 건물 총괄 시설관리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월급 400만 원의 관리자 사택도 제공하겠습니다. 선배님 실력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태섭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진수가 덧붙였습니다. 영숙 씨도 계속 관리 매니저로 일해주세요. 두 분이 환상의 팀워크던데요. 함께 일하시면서 그리고 함께 사시면 좋겠네요. 빌라 옆 상가 1층을 두 분께 드릴게요. 한 달 후 빌라 주민들의 축복 속에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주례를 맡은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태섭 선배님은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 특별했죠. 영숙 씨를 만나 다시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201호 김 할머니도 축하 인사를 했어요. 처음 전기 고쳐주실 때부터 선생연분이구나 싶었어요. 두 분 보면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올라온 영숙의 아들이 태섭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참여한 태섭의 딸들도 축하했죠. 아빠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아요. 새어머니, 우리 아빠 잘 부탁드려요. 이제 관리실 옆 작은 상가 1층이 두 사람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김진수가 약속한 대로 깔끔하게 리모델링까지 해줬어요. 작지만 아늑한 거실, 햇살이 잘 드는 부엌, 그리고 작은 베란다 정원까지. 태섭은 이제 여러 빌라를 총괄 관리하며 월 4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숙도 관리 매니저로 계속 일하며 함께 빌라를 돌봤죠. 어느 봄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장미는 어때요? 영숙이 물었어요. 좋죠. 그런데 저쪽에 라벤더도 심어요. 향기가 좋잖아요. 태섭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꾼 화단은 빌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어요. 코스모스, 장미, 라벤더, 그리고 작은 채소밭까지. 주민들도 자주 와서 구경하고 칭찬했죠. 정말 보기 좋으세요. 두 분 덕분에 우리 빌라가 활기차졌어요. 젊은 부부가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403호수도 고친 거 힘들지 않았어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일이 있어서 즐거워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더 힘이 나고. 태섭이 웃으며 답했죠. 매일 아침 영숙이 차려주는 따뜻한 아침상, 점심에는 함께 먹는 도시락, 저녁에는 둘이 함께 만드는 저녁 식사. 평범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작은 다툼도 있었어요. 또 혼자 무거운 거 들었어요? 허리 다친다고 했잖아요. 영숙이 잔소리했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태섭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영숙의 잔소리가 싫지 않았죠. 오히려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짧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에서 2박 3일. 바다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영숙이 파도를 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와요. 우리 이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잖아요. 태섭이 영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내년에는 제주도도 가보고 싶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좋죠. 유럽 여행도 한번 가봐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태섭이 제안했어요. 빌라로 돌아온 후 주민들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두 분 없으니까 뭔가 허전했어요. 그동안 별일 없었죠? 혹시 고장 난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라 빌라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태섭의 건강이 잠시 안 좋았습니다.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를 다쳤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영숙이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미안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태섭이 미안해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갑자기 말했어요. 태섭 씨. 아니, 여보.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태섭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그때는 서로 조심스러웠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편해졌고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김장을 함께 담갔습니다. 빌라 주민들 것까지 조금씩 나눠줄 생각이었죠. 배추가 정말 실하네요. 태섭이 배추를 나르며 말했어요. 올해는 김장이 잘 될 것 같아요. 날씨도 딱 좋고. 영숙이 양념을 버무리며 답했습니다. 김장하는 모습을 본 젊은 주민들이 구경 왔어요. 와, 직접 김장을 하시네요. 저희도 배워도 될까요? 물론이죠. 같이 해요. 손이 많으면 더 좋죠. 다 함께 김장을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마치 큰 가족 같았습니다. 연말이 되자 빌라 주민들이
작은 송년회를 준비했어요. 주인공은 태섭과 영숙이었죠. 올 한 해 두 분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두 분 보면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아요. 주민들의 따뜻한 말에 두 사람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섭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저희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관리비를 못 내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영숙도 덧붙였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느끼지 못했을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에서 해돋이를 보며 새해의 소망을 빌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는 거예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거요. 태섭이 덧붙였죠. 두 사람은 추운 날씨에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밀린 관리비를 전기 수리로 대신하겠다는 제안으로 시작된 만남.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65과 68, 누군가는 늦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죠. 이제 빌라 화단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습니다. 태섭과 영숙이 함께 가꾸는 정원처럼 그들의 사랑도 계절을 거듭하며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사모님, 밀린 관리비를 이걸로 대신 넣어도 될까요? 라는 말로 시작된 그날의 기적. 그것은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법을 배운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들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